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드넓은 초원에서 진돗개, 강도리와 은퇴한 경주마 천둥이가 만났다. 이곳은 푸른 목초지와 맑은 공기로 유명한 대관령 목장, 김민호 농장주의 소박한 농장이 자리 잡은 곳이다. 모두가 강도리가 성견이 되면 이 기묘한 우정이 흐려질 거라 생각했지만 몇 년 후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이야기는 종을 초월한 충성심과 두 동물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며 동물 관계에 대한 기존의 믿음을 뒤흔든다. 종, 언어, 심지어 논리를 초월하는 깊은 연결의 여정에 준비하라. 탈주된 강도리가 대관령 농장에 도착한 날, 과거 상처 입은 은퇴한 경주마 천둥이의 삶이 바뀌었다. 진돗개 강도리는 김민호가 평창의 소규모 소떼를 관리하기 위해 데려온 강아지였다. 김민호의 12살 딸 소연이가 아침 농장 일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처음 발견했다. 강도리가 지정된 잠자리에 있지 않고 천둥이의 마구간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천둥이는 강도리를 보호하듯 서 있었다. 아빠, 소연이가 걱정하며 불렀다. 천둥이가 강도리를 마구간에 두고 있어요. 민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달려갔다. 천둥이는 구조 당시 까다로운 말이었다. 한때 뛰어난 경주마였지만 부상으로 경력이 끝난 이 말은 다른 동물들에게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민호가 본 광경은 그를 멈추게 했다. 평소 누군가 마구간에 접근하면 귀를 납작하게 접던 천둥이가 강도리가 발목을 장난스럽게 물며 놀아도 침착하게 서 있었다. 천둥이는 가끔 머리를 낮춰 강도리를 코로 부드럽게 밀었다. 이런 건 처음 봐. 민호가 중얼거렸다. 소연이의 눈이 커졌다. 둘이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민호는 망설였지만 감시하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떼어놓는다고 결정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이 예상치 못한 두 동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강도리는 천둥이의 목장에서 따라다니며 햇볕 아래 잠을 잤다. 강도리가 지치면 천둥이는 멈춰 기다리며 강아지의 한계를 이해하는 듯 했다. 가장 놀라운 건 천둥이의 변화였다. 도착 당시 경고 라벨이 붙었던 말이 이제 가족이 다가가면 부드럽게 울었다. 만성 스트레스의 표시였던 눈썹 사이의 주름이 부드러워졌다. 천둥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한 수의사 박지연은 깜짝 놀랐다. 뭐든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계속하세요. 그녀가 조언했다. 경주 부상 이후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은 처음이에요. 민호는 강도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공은 저 녀석에게 돌려야죠. 박지연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동물들은 예상치 못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특히 둘 다 삶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여름이 가을로 바뀌며 진돗개 강도리와 은퇴한 경주마 천둥이는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유대를 형성했다. 강도리가 첫 생일을 맞았을 때 그는 큰 발과 귀에 맞게 자랐고 강아지 털은 진돗개의 전형적인 흰색과 황갈색 털로 바뀌었다. 그는 소떼를 모는 훈련을 시작하며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천둥이는 꾸준한 동반자 덕분에 건강해졌다. 그의 털은 윤이 났고 오래된 경주 부상으로 인한 심한 절뚝거림도 나아졌다. 놀랍게도 한때 경고와 함께 온 말이 농장 방문객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소연이는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위해 둘을 촬영하고 있었다. 강도리는 넓은 대관령 목장에서 천둥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가끔 장난스럽게 짖었다. 천둥이는 땅을 파거나 머리를 흔들며 응답했는데 이는 소연이가 다른 말들과 상호작용할 때 보지 못했던 행동이었다. 마치 그들만의 언어를 만든 것 같아요. 소연이가 내레이션했다. 강도리는 소떼를 몰 때처럼 천둥이를 몰지 않아요. 천둥이도 강도리와 있을 때 누구보다 장난스러워요. 민호는 울타리에서 지켜보며 말했다. 둘은 서로에게 좋아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강도리의 임무를 잊지 마. 민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강도리는 임무와 우정을 훌륭히 조화시켰다. 낮에는 소떼와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천둥이의 마구간에서 보냈다. 그들의 독특한 유대는 평창 지역 전설이 되었다.
이웃 농부들이 이 이상한 친구들을 보러 들렀다. 근처 아이들은 부모에게 방문해달라고 졸랐다. 소연이는 자랑스럽게 투어를 안내했다. 박지연은 수의학 학생들을 데려와 둘을 관찰했다. 천둥이는 강돌이의 관심을 원할 때 머리를 낮춰요. 그녀가 설명했다. 강돌이는 천둥이가 잘 볼 수 있는 앞 왼쪽에서 접근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봄 폭풍 속에서 그들의 유대가 진정으로 드러났다. 천둥이는 많은 말처럼 천둥 소리에 불안해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패닉에 빠져 부상 위험이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천둥이의 진정제를 들고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강돌이가 이미 마구간에 천둥이의 다리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거대한 말은 가만히 서서 머리를 낮추고 아래의 강아지에게 집중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려도 강돌이가 천둥이의 다리에 더 세게 기대자 천둥이는 침착했다. 그의 귀는 폭풍 소리와 강아지 사이를 오갔다. 이런 젠장. 민호는 진정제를 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물러났다. 민호는 그때 이것이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예고편일 뿐임을 몰랐다. 강돌이의 두 번째 여름, 강원도에 가뭄이 닥쳤다. 대관령의 개울이 말랐고 들판에 풀이 시들었으며 농부들은 절망적으로 하늘을 쳐다봤다. 강돌이는 뛰어난 일꾼으로 성장했다. 천둥이와의 유대는 여전히 강했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더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7월 말 무더운 날, 재앙이 닥쳤다. 소연이는 천둥이를 타고 농장 경계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강돌이는 보통 동행했지만 오늘은 민호와 소떼를 옮기느라 남아있었다. 소연이와 천둥이가 집에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연기 냄새를 맡았다. 건조한 덤불에서 주황색 불꽃이 빠르게 번졌다. 소연이는 천둥이를 집으로 돌렸지만 불길이 빠르게 다가오며 공포가 치솟았다. 농장에서 민호는 연기를 보고 딸을 떠올렸다. 그는 소연이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는 트럭에 올라타 그들을 찾으러 가려 했다. 하지만 강돌이는 다른 생각을 했다. 진돗개는 불안하게 서성이며 코를 치켜들었다. 민호가 트럭으로 향하자 강돌이는 맹렬히 짖으며 동쪽 오솔길로 달렸다. 지금 아니야, 강돌아, 민호가 불렀다. 강돌이의 짖음이 더 강해졌다. 그는 민호에게 돌아와 바지 다리를 물고 다시 동쪽 오솔길로 달렸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따라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강돌이를 따랐다. 강돌이는 앞서 달리며 민호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며 잘 사용되지 않는 지름길로 안내했다. 한편 소연이는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집으로 가는 주요 길은 불길로 막혔다. 선택지가 적은 상황에서 소연이는 천둥이를 마른 개울 바닥으로 이끌었다. 바위와 모래는 약간의 보호를 줄 수 있었다. 괜찮아, 천둥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달랬다. 천둥이의 귀는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고정되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러다 더 크게 울었는데 소연이가 처음 듣는 다급한 소리였다. 그때 불길의 포효를 뚫고 강돌이의 독특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 후, 강돌이가 민호와 함께 능선 위에 나타났다. 강돌이는 천둥이와 소연이를 돌며 다시 달려나갔다. 강돌이가 불길을 피해 길을 찾았어. 민호가 외쳤다. 지금 따라가. 소연이는 망설임 없이 천둥이를 강돌이 방향으로 돌렸다. 천둥이는 강돌이를 완전히 신뢰하며 따랐다. 강돌이는 두 바위 사이의 좁은 통로로 그들을 이끌었고 최악의 불길을 피했다. 20분 후 그들은 안전하게 농장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뒤로는 소방대가 불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가족은 천둥이의 마구간에 모였다. 천둥이는 가끔 머리를 낮춰 강돌이를 밀며 조용히 서 있었다. 강돌이는 돌아온 후로 천둥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강돌이가 우리를 어떻게 찾은 걸까? 소연이가 연기 때문에 쉰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들은 답이 없었고
위기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했는지 아는 특별한 강아지에 대한 감사만 있었다. 가을이 오며 여름의 트라우마를 식히는 시원함이 찾아왔다. 산불은 대관령 농장을 살렸지만 풍경과 가족에게 흔적을 남겼다. 이전에는 천둥이를 타고 두려움 없이 다녔던 소연이는 이제 농장 경계에서 망설였다. 강돌이는 화재 후 지역 영웅이 되었다. 그의 구조 이야기가 지역 신문 일면에 실리며 강돌이가 천둥이와 소연이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이 실렸다. 박지연은 화재 후 방문에서 관찰한 행동에 매료되었다. 그들의 유대가 진화했어요. 그녀는 강돌이가 천둥이의 검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제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요. 민호도 이를 알아챘다. 최근 소떼를 옮기던 중 강돌이가 완고한 소와 마주쳤다. 몇 번 실패 후 강돌이는 천둥이의 목장으로 달려가 그에게 짖은 뒤 천둥이를 데려왔다. 천둥이의 존재만으로 소가 움직였다. 이제 팀이야, 소연이가 말했다. 강돌이는 천둥이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알아요. 10월, 강원대학교 동물행동학과 연구원 박준석이 강돌이와 천둥이의 관계를 읽고 방문했다. 종간 협력 행동은 자연에서 필요에 의해 또는 사육 환경에서 훈련을 통해 발달해요. 그가 설명했다. 이 동물들은 자발적으로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놀라워요. 준석은 연구의 일환으로 둘을 관찰할 허가를 요청했다. 민호는 망설였지만 소연이의 열정에 설득되었다. 연구원은 농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주 며칠을 보내며 둘의 상호작용을 기록했다. 한 달 후 그는 말했다. 그들은 최소 15개의 독특한 소통 행동을 개발했어요. 강돌이는 특정 짖음과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천둥이는 귀 위치와 움직임으로 응답해요. 가장 흥미로운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준석이 천둥이의 좋아하는 사과 간식을 천둥이가 닿지 않는 곳에 놓는 실험을 했을 때 강돌이는 상황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져왔다. 반대로 강돌이의 공이 헛간 문 아래 좁은 공간으로 굴러가자 천둥이는 발굽으로 조심스럽게 공을 밀어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준석이 결론지었다.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상호 이익적인 관계를 형성했어요. 이 관찰이 흥미로웠지만 강력한 조기 눈보라가 예고 없이 평창을 덮쳤을 때 김씨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눈보라는 예상보다 강렬했다. 민호는 소떼를 보호된 우리로 옮기고 모든 동물이 적절히 보호받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밤이 되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강돌이가 없어졌음을 깨달았다. 강돌이는 오후 농장 일을 할 때는 있었지만 저녁 식사를 위해 들어오지 않았다. 천둥이와 헛간에 있을 거야.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안했다. 민호는 옷을 껴입고 짙어지는 눈 속을 뚫고 헛간으로 가며 강돌이를 불렀다. 천둥이는 불안한 울음으로 그를 맞았지만 마구간에는 강돌이가 없었다. 근처 건물을 빠르게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폭풍이 심해지며 바람이 농가 주위를 울부짖었다. 가족은 수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다. 그때 천둥이의 다급한 울음과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헛간에서 들렸다. 민호가 달려가 보니 천둥이가 마구간 문을 부수고 나왔다. 천둥이는 불안하게 서성이며 민호에게 다가가 헛간 문으로 갔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우리를 따라오라는 거야. 소연이가 눈부츠를 신으며 깨달았다. 안 돼. 민호가 반대했다. 바깥은 백색 폭풍이야. 아침까지 기다려. 하지만 소연이가 애원했다. 아빠, 강돌이가 다쳤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따라가다가 위험하면 돌아올게요. 천둥이의 절박한 행동에 민호는 설득되었다. 천둥이의 고삐에 로프를 묶고 소연이와 연결해 눈 속에서 서로를 잃지 않도록 했다. 그는 짧은 거리만 가겠다고 동의했다. 천둥이는 폭풍 속을 단호히 걸으며 눈과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다. 20분이 지나자 민호는 돌아가자고 하려 했지만 천둥이가 갑자기 멈춰 개울가 눈더미를 다급히 파기 시작했다. 민호가 눈을 치우자 강돌이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
강도리는 얇은 얼음 위로 떨어져 반쯤 언물에 잠겼다가 은행으로 기어올랐지만 힘이 다한 상태였다. 그의 몸은 위험할 정도로 차가웠고 호흡은 얕았다. 민호는 강도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코트로 감쌌고 소연이는 가져온 담요로 천둥이를 덮었다. 돌아오는 길은 끝없어 보였지만 천둥이는 깊어지는 눈을 헤치며 집으로 안내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와 소연이는 박지연의 전화 지시에 따라 강도리를 천천히 따뜻하게 했다. 밤새 천둥이는 농가 창문 옆에 서서 가끔 강도리의 상태를 확인하듯 부드럽게 울었다. 아침이 되자 강도리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약했다. 박지연이 도착해 설명했다. 1시간만 더 밖에 있었다면 잃었을 거예요. 의문은 남았다. 천둥이는 강도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봄이 대관령 농장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화재와 눈보라의 기억을 씻어냈다. 강도리는 완전히 회복했지만 이제 개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천둥이는 준석의 연구가 권위 있는 동물행동 저널에 실리며 수의학계에서 유명해졌다. 이건 흥미로운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박지연이 방문 중 설명했다. 동물들이 종간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둘의 소통과 문제 해결 수준은 동물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도전해요. 민호는 학문적 관심에도 실용적이었다. 내겐 여전히 농장개와 은퇴한 경주마일 뿐이야. 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리와 천둥이의 유대는 상호 구조를 통해 더 깊어졌다. 강도리는 이제 대부분 밤을 천둥이의 마구간에서 잤고 천둥이는 강도리가 긴 목장 일을 나갈 때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4월의 맑은 아침, 전국 동물 다큐멘터리 시리즈 대표가 농장을 방문해 이 특별한 둘을 에피소드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제14살이고 수의학을 꿈꾸는 소연이는 열정적으로 촬영팀을 안내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요. 그녀가 강도리와 천둥이가 봄 햇살을 즐기는 목장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 강도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평화롭게 풀을 뜯던 천둥이도 즉시 머리를 들며 같은 방향을 주시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둘은 소떼가 풀을 뜯는 울타리 쪽으로 달려갔다. 민호는 트럭에서 쌍안경을 꺼내 먼 들판을 살폈다. 새 송아지야. 그가 다급히 말했다. 연못 옆 진흙에 빠졌어. 촬영팀은 민호와 소연이가 농장의 ATV로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따랐다. 도착했을 때 강도리는 이미 얕은 연못에 들어가 송아지를 구하려 했지만 스스로 빠질 위험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천둥이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격려하듯 울었지만 진흙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강도리는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다음 일은 민호마저 말을 잃게 했다. 강도리는 천둥이와 짖음과 머리 움직임으로 상의한 뒤 해안으로 돌아왔다. 천둥이는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자발적으로 하는 드문 행동이었다. 강도리는 며칠 전 민호가 울타리 기둥에 남겨둔 로프를 물어 천둥이에게 끌고 갔다. 천둥이는 로프 한쪽을 입에 물었다. 강도리는 다른 쪽 끝을 물고 조심스럽게 송아지에게 다가갔다. 지친 송아지는 강도리가 로프를 목에 걸도록 허락했다. 로프가 고정되자 강도리는 해안으로 돌아왔고 천둥이는 일어서서 그의 무게와 힘으로 송아지를 진흙에서 끌어냈다. 민호와 소연이가 도착했을 때 송아지는 진흙투성이었지만 무사히 단단한 땅에 서 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은 황홀해했다. 모두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건 내가 본 가장 놀라운 동물 협력 장면이에요. 하지만 민호와 소연이는 방금 본 것을 처리하느라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협력이 아니었다. 도구, 물리, 팀워크를 이해하는 복잡한 문제 해결이었다. 5년 후 대관령 농장은 변모했다. 소규모 소농장에서 대관령 동물행동센터로 발전하며 연구자, 수의사, 동물 애호가들이 진돗개와 경주마의 놀라운 관계를 배우러 왔다. 이 제7살로 전성기의 강도리와 20살의 품위 있는 천둥이는 센터의 핵심이었다. 연못 구조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바이럴로 퍼지며 주목과 연구 자금을 끌어모아 민호가 농장을 확장하고 방문자와 학생을 위한 시설을 짓게 했다. 수의학 첫 해를 마치고 돌아온 소연이는 투어를 이끌고
연구 프로젝트를 도왔다. 동반자로 시작된 것이 과학이 분류하기 어려운 것으로 발전했어요. 그녀가 방문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30개 이상의 독특한 신호를 만들었고 계속 새로운 신호를 개발해요. 강도리와 천둥이는 넓은 목장에서 움직이며 강도리가 미묘한 머리 움직임과 짖음 패턴으로 소통했고 천둥이는 뚜렷한 제스처로 응답했다. 센터의 정기 협력자인 박지연은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계속 진화한다고 기록했다. 이제 서로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문제를 예측하고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해요. 처음에는 그들의 유대에 회의적이었던 민호는 가장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이 동물들은 동물지능과 소통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의심하게 했어요. 그가 과학 잡지 기자에게 말했다. 그들이 공유하는 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만든 진정한 언어예요. 가장 놀라운 점은 강도리와 천둥이가 이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계속 깊어지고 진화한다는 점이었다. 강도리가 일시적인 다리 부상을 입었을 때 천둥이는 친구의 제한된 이동성을 고려해 움직임을 조정했다. 천둥이가 나이 들며 관절염이 생기자 강도리는 소떼를 덜 뛰고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아 천둥이의 빠른 움직임을 줄였다. 그들은 계속 서로에게 배우고 있어요. 소연이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들으려 한다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해질녘이 강원도의 하늘을 주황과 분홍으로 물들일 때 강도리와 천둥이는 농장을 내려다보는 대관령 언덕에 함께 서 있었다. 극적인 배경의 실루엣으로 비친 진돗개는 천둥이의 다리에 부드럽게 기대었고 천둥이는 강도리의 등에 머리를 잠시 내려놓으며 처음부터 공유했던 애정의 제스처를 보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따뜻함을 찾던 강아지와 목적을 찾은 상처받은 말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과학적 이해를 도전하고 수백만의 마음을 감동시킨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강도리와 천둥이에게는 단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찾았고 충성, 신뢰, 흔들리지 않는 우정의 언어로 종의 간극을 메웠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동물들이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유대를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계를 초월하는 연결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세요.